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정부가 한국의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6명의 정보보안 특수부대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전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우는 전투가 아니므로 한 명의 천재를 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9억 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6명의 소위 화이트 해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의 과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24개국과 이미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국익을 위해 국회 보고 후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서울시 내 9개 초중고 학생 1,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누가 일으켰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일 사망과 통합진보당 종북 논쟁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온 것이 학생들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신문 6면입니다. 북한이 만든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해 외화 벌이를 해온 북한 여성 공작원이 국내 공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중국 환정상들은 위조 달러인지 알면서도 환 차익을 노리고 이를 묵인한 채 바꿔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 수뇌부가 대폭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인민무력부장의 김정각, 총정치국장의 최용해, 국가안전보위부장의 김원홍을 각각 승진 임명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장성택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런던 올림픽을 3D 화면으로 시범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D 시범 방송은 현재 쓰지 않는 66번 채널을 통해 시행하고 2014년에는 본격적인 3D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3D 방송을 내보낼 경우 대부분 국민들이 시청하는 2D 방송의 화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의 75%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78%와 1.8%로 다른 민간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2.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유럽연합이 예정대로 지난 1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들어가자 이란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도 2일 이란산 원유를 실은 마지막 배가 들어왔다는 말로 일단 한국도 수입 중단에 동참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